중국의 여권 파워는 세계 1등이며 한국은 중국인의 허가가 있어야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중국인의 허가 없이 해외에 갈 수 없는 민족이며 여권 또한 중국 여권을 사용한다고 하던데요. 프랑스의 한 국제공항 중국의 한 여성 기자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제지하고 있고 중국인들은 함께 따지듯이 공항 직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 기자는 무얼 문제 삼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저장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2살 펑린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굉장한 명문대학교에 다니면서 이번에 대학생 기자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된 엘리트 중의 엘리트이죠. 얼마 전 대학교에서 해외에 대한 신문 기사를 쓰는 공모전에 참여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상장을 받음과 동시에 기자라는 직책까지 맡게 되었거든요. 학교에서는 저처럼 명석한 학생들에게 해외 취재라는 혜택을 주었고 저는 프랑스라는 유럽의 한 작은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중국과 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취재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 중국이 어떤 이미지인지 기사를 쓰는 것이 목표였죠. 학교의 취재팀에서는 중국의 우수한 인프라와 수준 높은 기술 등을 떠올렸고 프랑스인들이 중국을 선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취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한국이 유럽에서 인기가 많아졌다고 했으며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서유럽 사람들에게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를 접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죠. 사실 한국의 문화는 중국을 모조리 베낀 것이며 한국은 중국이 키워준 작은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외 취재를 가기 전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보내주어서 한 방송사에 방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기자분들을 만나보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에게 기자 정신이라는 것을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분은 이런 조언을 거침없이 해주셨죠. 해외에 가면 반드시 스스로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한국인들은 중국 문화나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왜곡을 중국인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유럽인에게 퍼뜨리는데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고 중국이 한국보다 먼저이고 우월하다는 것을 밝혀야 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생겨났고 저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한국인들에게 속는 유럽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겨났습니다. 저의 꿈은 기자였고 지금 기자라는 타이틀을 목에 건 마당에 저의 꿈을 이룰 저로의 찬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기자는 월급 100만 원이 넘는 초고소득 직업인 이유가 바로 그러한 직업의식이 철저히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많이 받는 만큼 열심히 일해야 하고 기자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중국을 세계에 더욱 빛나는 나라로 알리는 거잖아요. 저는 학교에서 장학금과 함께 취재비까지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처럼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프랑스처럼 멀고 먼 유럽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며 중국인 정도는 되어야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여객기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가는 길은 호화스러운 중국의 항공사를 이용하게 되었고 비행기 안에서 들리는 중국어와 중국식 기내식을 먹으며 프랑스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간 일행들 중에서 유럽에 가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물론 약간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프랑스처럼 작은 나라에서 중국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저희를 초인류 국민으로 대접해 줄 것이 뻔하고 고개를 깍듯이 숙이며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좁디 좁은 유럽 땅에 수십 개의 나라로 쪼개져서 살고 있고 중국처럼 거대한 땅에서 사는 것이 꿈인 사람들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은 과거 원나라가 유럽을 지배한 적이 있는 데다가 지금도 중국에 의존적인 나라가 많기 때문에 중국 여권을 내미는 순간 그들은 자동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힐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아시아계 사람들을 따라서 길고 긴 줄 옆으로 들어가며 입국 수속 절차를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항의 직원들은 저희의 여권을 색깔을 보면서 중국인은 저기로 가라며 손짓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공항의 직원이 손짓하는 곳을 쳐다보니 길고 긴 줄이 늘어서 있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를 사람들이 뒤섞여서 끝도 없이 기다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무척 황당한 표정으로 공항 직원에게 따지듯이 물었죠. 저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는데 왜 저희들은 저 줄을 서야 합니까?
저희는 중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항 직원은 저희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 채 그저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계속 이쪽 줄은 비자가 없이 입국이 가능한 나라에 사람들이 가는 줄이고 저기로 가야 입국 수속을 밟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패스트트랙은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의 국민들만 입국할 수 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희의 중국어를 들으면서 중국어를 아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으니 영어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은 비자가 필요한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저쪽에 줄을 가라며 화가 난 저희를 끌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희들은 정말 당황했고 앞에 들어간 사람들과 차별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간 사람들도 중국인인데 왜 같은 중국인이 차별을 받아야 하냐고 묻자 그들은 앞선 분들은 한국인이며 한국처럼 선진국의 국민들만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중국을 개발도상국이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한국처럼 빈곤한 국가를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중국을 모욕하는 행위이니까요.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저는 공항 직원에게 다시 따졌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한국이 선진국이라고요? 대체 어디에서 그런 잘못된 정보를 들었나요? 한국이란 나라는 중국이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작은 나라일 뿐입니다. 오히려 한국이야말로 중국의 일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한국인들이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베껴서 마치 자기네 것인 양 속이고 다닌다는 것도 모르나요? 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의 중국인들이 하나둘씩 제 목소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공항 직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이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전 세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유럽 사람들이야말로 중국을 동경하고 있다는 걸 알고나 있나요? 당신들은 대체 무슨 권리로 우리를 한국보다 못한 나라라고 취급하는 겁니까? 한국이 중국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죠? 자동차, 반도체, 인터넷 다 중국이 먼저 시작한 것들인데요. 공항 직원들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우리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죠. 저는 이어서 소리쳤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의 허가 없이 해외로 나갈 수 없는 민족 아닙니까? 한국 여권도 중국 여권을 사용해야만 해외에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한국인들은 자유롭게 통과시키면서 중국인인 저희는 줄을 서라고 하는 겁니까? 대체 누가 한국이 중국보다 위에 있다고 정한 건가요?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우리는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은 그 어디에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변의 중국인들은 점점 흥분하며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차별이다. 중국인을 무시하는 거냐? 한국이 무슨 선진국이냐? 라는 외침이 이어졌고 공항 직원들도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프랑스 공항 직원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어로 무언가를 말했지만 저는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입니다. 중국어를 쓰세요.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입니다. 중국어도 못하는 사람이 공항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자 그 직원은 한숨을 쉬고는 다시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곳은 유럽입니다. 영어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더욱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가 영어를 써야 하죠? 중국어를 쓰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유럽인들은 중국에 의존해서 살고 있으면서 중국어 하나 배우지 않은 겁니까? 우리 중국인들이 없으면 당신들은 핸드폰도 못 만들고 인터넷도 못 쓰고 기차도 못 타고 다닐 텐데 말이죠. 공항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중국인의 자부심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이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중국인입니다. 중국을 무시하지 마세요. 중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제 목소리는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위의 중국인들은 박수를 치며 저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찰들은 저희를 공항에서 연행한 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저희 일행은 황당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웅성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경찰서까지 와야 하는 걸까요? 저는 더욱 화가 났고 경찰들에게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정당한 입국 절차를 따지는 것뿐인데 왜 경찰서까지 데려오는 겁니까? 중국인은 어디서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국민이고 프랑스도 우리를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고 그저 차분한 태도로 저희를 진정시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후 프랑스 경찰서의 한 직원이 통역관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당신들은 공항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쳤으며 공항 직원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은 경찰의 말에 저는 더욱 어이없었습니다. 소란이라뇨?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정당한 항의를 한 것뿐입니다. 한국인은 그냥 통과시키고 왜 우리 중국인은 긴 줄에 서야 합니까? 통역관은 경찰의 말을 다시 저에게 전했습니다. 한국은 비자 면제국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프랑스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출입국 규정일 뿐 차별이 아닙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중국이 한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인데 왜 한국이 선진국이고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겁니까? 한국이 없었으면 프랑스 사람들은 아시아 문화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을 더 대우합니까? 경찰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출입국 규정은 국가 간의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공항에서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공항 보안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억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 것뿐입니다. 중국인은 어디서나 우대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언론인이며 국제 취재를 위해 왔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기사로 내보낼 겁니다. 프랑스가 중국인을 차별하는 증거가 되겠군요. 통역관은 경찰의 말을 다시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공항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태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분노를 삼키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중국인은 어디서나 환영받아야 하는데 프랑스에서조차 이런 대우를 받다니 저는 더욱더 억울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중국인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경찰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저희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들은 중국에서 왔습니까? 저는 그를 유심히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오래 거주한 중국인입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가끔 이런 문제로 경찰서를 찾을 때가 있죠. 저는 명함을 받아 들여다보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중국인이라면 우리가 겪는 이 부당한 대우를 이해하시겠군요. 우리는 단지 정당한 항의를 했을 뿐인데 프랑스 경찰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 프랑스에 왔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오래 살아보니 프랑스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감정을 가지는 건 이해하지만 프랑스는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출입국 규정을 적용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한국인은 그냥 통과시키고 우리는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유럽연합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이지만 외교적으로는 아직 그런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규칙입니다. 저는 더욱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정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오히려 프랑스 당국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문제 인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언론에 보도한다고 해도 국제적인 출입국 규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억울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중국인으로서 마땅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국인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의 규칙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계속 활동하려면 감정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경찰 조사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통역을 통해
프랑스 경찰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답답했고 경찰은 우리의 신원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항의했을 뿐이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기에 조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신들은 공항의 보안과 질서를 해칠 의도가 있었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차별적인 입국 심사에 대해 항의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프랑스가 법치국가라면 우리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통역이 제 말을 전달하자 경찰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의 질서 유지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경찰은 우리를 훈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풀려났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시계를 확인했을 때 원래 호텔에 도착했어야 할 시간보다 훨씬 늦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 우리의 짐을 챙긴 후 서둘러 택시를 잡아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는 피곤함에 말이 없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편하게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소동을 겪고 나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로비에는 몇몇 늦은 손님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었고 프런트 데스크 직원은 우리를 보자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체크인이 많이 늦으셨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세요. 아주 긴 하루였습니다. 직원은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키를 건넸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지듯 눕자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런 난리를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피곤함에 못 이겨 하나둘씩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 겨우 몸을 추스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파리의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가던 길에 아시아인들 몇 명을 마주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죠. 프랑스에서 아시아인을 만나니 반가운 마음에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더니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저희 중국인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아시아인이었기에 중국인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궁금했던 것을 바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중국의 문화를 베껴서 세계에 홍보하나요? 제 말을 들은 한국인들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명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은 한국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황당했습니다. 중국이 오랜 역사 속에서 발전시켜온 문화들이 한국을 통해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복도 중국의 옷에서 유래한 것이고 김치도 원래 중국 음식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한국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자 한 한국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복은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이고 김치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발전해온 음식이에요. 중국과 한국이 역사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문화가 중국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쉽게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지역마다 문화가 다른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어요. 예를 들어 유럽에서도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통하지 않았고 그들은 중국인인 저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느낌마저 받았죠. 저는 프랑스에서 중국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익숙한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면 왠지 모르게 편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리를 다니면서 마주치는 아시아인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습니다. 너무 의외였습니다. 한국은 인구도 적은 나라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먼 프랑스까지 온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닌데 어딜 가나 한국인들을 마주치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외여행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여행을 오는 것뿐만 아니라 유학을 오거나 일을 하러 오는 경우도 많아 보였습니다. 한국은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오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로 본 한국인들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유료였고 사용하려면 1유로를 내야 했습니다. 1유로라니 너무 아까웠습니다. 저는 그런 사소한 것에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진 곳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면 문제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곳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아시아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티슈 포장에 중국어가 적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프랑스에서 중국인을 만난 걸까? 저는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고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프랑스에서 중국인을 만나니까 반갑네요. 저는 흥미가 생겨서 물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중국인이 많나요? 저는 여기서 한국인들만 많이 만나서 조금 놀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파리 같은 관광지에서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을 더 많이 볼 거예요. 하지만 파리 외곽이나 작은 도시들에는 중국인들이 많아요. 특히 13구나 일부 교외 지역에는 중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가면 중국어만 써도 문제없을 정도예요.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유럽인데 중국과 비슷한 점이 많을까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유럽 중에서 중국과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예요. 먼저 프랑스인들은 요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 중심적인 문화도 강해요. 그리고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방식도 중국과 유사한 점이 있죠. 게다가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아시아의 우호적인 나라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파리에서 벗어나면 중국인들이 많은 거군요. 그녀는 그렇다고 하면서 프랑스에는 꽤 오래전부터 중국인들이 이주해 정착해 왔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프랑스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흥미로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인들이 프랑스에서 중국 문화를 한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왜곡하면서 마치 한국이 먼저였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한국은 중국의 문화나 전통을 베껴서 세계에 퍼뜨리려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것이 프랑스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 듣고 많이 놀랐어요.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종종 그 영향을 넘어서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때로는 중국 문화의 일부를 왜곡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프랑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중국의 문화는 사실 한국의 것이고 한국은 중국이 준 선물이라고 말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되죠. 그녀의 말에 저는 크게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한국인들이 중국과 한국의 역사적인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유럽에서 자기 문화를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역사적인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느꼈던 혼란스러움이 조금 풀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경험과 프랑스 내에서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를 왜곡하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프랑스에서 중국의 전통을 자기 나라의 전통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여러 번 보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 식당에서는 중국 전통의 음식들을 자주 내놓으면서 그게 한국 음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음식이죠.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를 자기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와 취재팀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 여성에게 추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내에서 한국인들이 주장하는 역사와 문화의 왜곡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취재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프랑스에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더욱 깊이 취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녀와 우리는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며 프랑스 내에서 한국인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왜곡 문제를 취재할 방법에 대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들이 어떤 문화적 혼동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주장하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팀은 그녀와 함께 프랑스 내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 중국인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 각각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프랑스 내에서 한국 문화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확대하려는 방식이 프랑스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취재는 점차 더 많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고,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심도 깊게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내에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충돌과 그로 인한 왜곡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 친구 중 한 명이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한국에 대해 많은 책을 읽었고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아마 그와 이야기하면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며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웃으며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해요. 오늘 오후에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와 이야기하면 한국에 대한 인식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녀의 제안에 따라 그 프랑스인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약속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의 프랑스 남성으로 한국에 대한 흥미를 가진 사람답게 유럽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프랑스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 문화를 접했을 때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중국의 전통을 자신의 것처럼 홍보하려는 부분을 보면서 한국이 과연 그만큼 자부심을 가질 만한 문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적도 있었죠. 그의 말에 저와 취재팀은 조용히 들으며 그의 의견을 귀 기울였습니다. 그럼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껴서 세계에 알린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는 조금 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 전통적인 중국 음식이나 춤, 음악 등을 한국 문화로 포장해서 알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게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된 것들인데 그런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과 중국 간의 역사적 관계와 문화적 교류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에 대해 듣고 접하는 내용이 이렇게 편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정보를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한국과 중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재팀의 한 멤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야기해야 해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각 문화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의견에 우리는 깊이 공감하며 이 문제를 취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프랑스 내에서 한국과 중국 문화의 왜곡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그 프랑스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한 문제는 단지 문화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정치와 사회적 상황도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한국은 자국의 역사나 문화를 자주 왜곡하거나 미화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역사적 뿌리나 전통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의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너무 자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의 말은 점차 한국에 대한 비판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점차 그가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많아져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그들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전 세계에 알리고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중국에도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세계에 알리는 점에서 저는 훨씬 더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잘 알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잔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워요. 특히 중국의 문화적인 유산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이나 춤, 음식들이 중국에서 유래된 것들이 많은데 한국인들은 이를 자신들의 것처럼 자주 강조하죠. 그게 바로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비판이 점차 과도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역사적 교류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은 분명히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전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현대 문화와 연결지으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문화적 유산을 가졌는지 알 수 있죠. 그는 그렇게 말을 마친 후 잠시 동안 우리를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주로 어떤 경로로 형성되었나요? 정확한 역사적 배경과 사실에 기반한 정보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식이 왜곡되거나 편향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프랑스에서 많이 접하는 한국에 대한 정보는 대체로 문화적인 부분에 집중되고 그 문화가 중국과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인식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결국 사람들은 그런 왜곡된 정보에 따라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시키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와의 대화에서 나온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 양국의 역사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확실히 문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한 프랑스인이 다가와서는 불쑥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다소 화가 난 듯 보였고 목소리에는 분명히 비난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제가 한국학을 전공했는데 방금 말한 내용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한국의 문화는 독자적이고 중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왜곡된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불쾌하네요. 그의 말에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이 점점 더 강한 어조로 나오자 마음속에서 점점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한국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들으니 속이 터져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한국의 문화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중국과는 다른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 두 나라는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고대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지만 그것은 한국의 문화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나라예요.
그의 말이 점점 더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한국의 문화가 독자적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폄하하는 듯한 태도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왜 중국은 한국 문화를 인정하려 하지 않나요? 한국의 문화가 중국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나요? 사실을 왜곡하는 건 정말 옳지 않아요. 그의 말에 대해 반박을 하자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가 한 말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화가 난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고 결국 저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급히 나가버렸습니다. 밖에 나가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한국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 대해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 프랑스인과의 대화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고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만 남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하고 불쾌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중 몇몇이 저희에게 다가와서는 한국어로 한국인인가요? 라고 묻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멈추어 서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중국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표정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고개를 젓거나 심지어 말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반응에 저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친근하게 웃으며 반겨주던 모습이었으나 중국인이라 말하자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거부감을 느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중국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들의 표정이 돌변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매우 당혹스럽고 또한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 느낀 점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얕고 왜곡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선입견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반박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닫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답답함은 단순히 그들의 편협한 생각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가진 세계관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답답하게 느낀 건 그들이 나 자신을 중국인으로 보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현하면서도 사실은 그들이 중국과 한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미 쌓였던 불쾌감이 폭발할 듯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서로 간에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고 그때 호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욱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불쾌한 상황을 서로 풀어보려고 했을 뿐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대우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해 따지자 호텔 직원은 오히려 더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항상 중국인들이 이렇다 라고 말하며 이제 환불해 줄 테니 나가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인이라면 그런 식으로 대우받을 거라는 고정관념이 그 직원에게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단순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지 정말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 상황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직원은 이미 마음을 닫고 그저 우리를 쫓아내려는 태도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불쾌함을 가슴에 품은 채 호텔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순간 깊은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에 가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차별과 편견이 정말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로 답답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그로 인해 기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태도, 편견, 그리고 문화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마주하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각자 감정을 다잡으려 했지만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만 갔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너무 비논리적이고 부당하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을 그대로 담은 기사를 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기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은 불쾌함을 어떻게든 풀어내기 위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꾸며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건의 본질은 그대로 담기기로 했지만 세부적으로 감정선을 부각시키기 위해 상황을 조금 다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사를 마무리했고 결국 예상했던 대로 불편했던 경험들을 전달하는 기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느낀 그 답답함과 좌절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에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상상 이상으로 불쾌하고 특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겪은 모든 불편함과 편견을 일으킨 주체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기만적이고 자신만의 문화를 고집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하는 모습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문화를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타국의 문화에 대해선 너무 쉽게 왜곡하고 비판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나 이해는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태도에서 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왜 우리에게 그런 시선과 말을 해야만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인식만 하고 중국이라고 하면 그렇게 불쾌해하는 태도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저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들이 무슨 이유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왜 한국의 문화만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다른 문화와의 비교해서 그렇게 상위에 서려는지 그저 화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유럽에 진출해서 한국인들의 거짓말을 막아야겠다는 생각뿐이고 그들이 중국인에게 갖는 자격지심을 빨리 없애주어야겠다고 생각하죠. 조만간 한국에 방문해서 중국인의 위대함을 보여줄 생각이며 제가 기자가 된다면 가장 사명감을 가지고 할 우선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